우원식 국회의장도 오늘 긴급 기자회견을 통해서 대통령 권한 이양은 대통령 임의로 정할 수 없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함께 들어보겠습니다. 오늘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와 한덕수 국무총리의 담화에는 헌법도 국민도 없습니다. 권력은 대통령 주머니 속에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 권한의 이양 역시 대통령 임의로 정할 수 없습니다. 위헌적 비상계엄에 대한 헌법적 책임을 묻는 헌법적 절차에는 참여하지 않은 채로 그 누구도 부여한 바 없는 대통령의 권한을 총리와 여당이 공동 행사하겠다고 하는 것은 명백한 위헌입니다. 국회의장으로서 경고합니다. 지금 당장 헌법에 없는 일체 행위를 중단하십시오. 대통령의 직무를 즉각 중단시키고 현재의 불안정한 국가적 사태의 해결을 위한 여야 회담을 제안합니다. 자, 지금 직접 들어보셨습니다만 우원식 의장은요, 대통령 직무를 즉각 중단하기 위한 여야 회담을 제안을 했는데 이게 뭐 즉각 중단을 위한 회담이든 어차피 여야가 모여서 좀 회임을 해야 된다 이렇게 들리거든요. 대변인께서도 저거는 바로 해야 된다고 생각하시는 겁니까? 뭐 여야가 합의 없을 수가 있겠습니까? 예. 오늘도 분명히 야당의 협조를 구하겠다고 했고 또 특히 이번 그 계엄 국면에서 국회의 권한이라고 하는 것이 어떤 것인가에 대해서 국민 여러분들이 실제로 목도를 하셨습니다. 그렇기 네. 때문에 국회와도 협조 요청을 할 수밖에 없는 것이고요. 네. 그 구체적인 로드맵은 분명히 제시가 될 것입니다. 예. 이 질서 있는 조기 퇴진이라고 하는 것이 지금 처음 나온 말도 아니고 과거에 박근혜 전 대통령의 당시에도 제기되었던 문제이기 때문에 이것이 반드시 탄핵으로만 귀결되어서야 되겠느냐 하는 문제 제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가보지 않은 길에 대해서도 우리가 이것을 기회로 해서 그동안 꾸준히 수요가 있어 왔던 어떤 개헌 추진 이런 것과도 연계가 될 수 있는 것이라고 생각이 되고요. 네네. 다만 우원식 국회의장께서 지금 말씀하시는 것이 저는 공정하고 중립적이며 독립적인 스탠스에서 말씀하신 것이라고 믿고 싶습니다. 국회의장은 그 당적을 보유할 수 없도록 국회법 20조 2에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그 뜻은 국회 의원 300명 전체를 예. 통할하되 항상 그 가운데 중립적인 입장에서 당의 구분 없이 네네. 이렇게 운영하시도록 되어 있는 것일 텐데 예. 최근 들어서 그 의사 일정 진행이나 또 어제 그 국민의힘 의원들을 국회 내로 오라고 시간을 물론 두셨다고 판단할 수도 있겠습니다만 네네. 좀 강압적인 자세로 유지하셨던 것은 아닌지 이런 것에 대한 목소리도 있었다는 점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일단 그 국민의힘에서는요, 거국 중립 내각 또 임기 단축 개헌 이런 것들이 지금 이야기에 테이블에 올라와 있는 상황인데 민주당에서는 탄핵과 하야 뭐 이 둘 중에 다른 방식 없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여야가 만나서 강성필 부위원장님, 네. 여야가 만나서 네. 지금 뭐 해결 방안을 모색하는 거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좀 민생도 챙겨야 하고 뭐 최상목 부총리가 뭐 예산도 얘기를 했습니다만 뭐 안 하겠다는 것이 아니고 뭐 제2의 계엄을 이런 상황은 지금 아닌 것 같아요. 그러니까 좀 질서 있게 내려올 수 있는 상황을 여야가 합의해서 도출하는 방법은 이거는 불가능한 상황입니까 지금? 물론 가능하죠. 예. 근데 오늘도 이재명 대표가 말을 했지만 한동훈 대표에게 연락을 해도 답장이 없다고 하잖아요. 그런데 이런 비상한 시국 아니겠습니까? 네. 그럼 이런 비상한 시국에는 선출된 정치인들이 이 상황을 수습해 나가는 게 맞습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제가 거듭 말씀드리지만 이 비상 시국 협의회를 국회에서 국회의장의 주재하에 네. 여야 대표 지도부가 하나 모여가지고 총리까지 오라고 해서 여기서 해결을 하면 되는 겁니다. 국회 보면 각 상임위가 다 있지 않습니까? 예. 그리고 결국 법률과 예산안은 국회에서 허가를 해줘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국회에는 말 그대로 여당과 야당이 함께 공존하고 있기 때문에 네. 저는 비상시국 협의회를 국회의장 주재하에서 빨리 구성을 해가지고 국회를 주축으로 해서 이 상황을 수습해 나가는 것이 맞다. 예를 들면 지금 수사기관 같은 경우도 일원화를 시켜야 됩니다. 검찰, 경찰, 공수처, 민주당에서 상설특검 발의한다고 하잖아요. 네. 그렇게 되면 이게 중구난방이 될 수가 있고 수사기관들도 그 기관의 역할과 임무에 따라서 예. 사건을 바라보는 시선이 다를 수가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중구난방이 될 수 있으므로 이것도 하나로 일원화를 해야 된다. 사실 검찰 같은 경우는 내란죄에 대해서 수사를 할 수가 없습니다. 네.
그렇게 되면 직권남용죄로 수사를 시작할 수가 있는데 예. 직권남용죄로 수사를 하다 보면 검찰이 아무리 공정하게 한다고 하더라도 야당의 지지자들은 혹시 직권남용으로 내란죄를 축소시키려고 하는 거 아닌가라는 의심을 가질 수가 있고 또 혼란이 오는 거거든요. 네네. 그렇기 때문에 이런 수사기관 일원화 같은 큰 문제, 뭐 장관의 임명 이런 모든 것들을 선출직이 있는 국회에서 해야 된다 이런 말씀 드리겠습니다. 오원식 네, 국회의장에 네, 네. 관련해서 제가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은데. 아, 네. 자, 지금 오원식 국회의장을 중심으로 해서 뭐 여야 대표가 만나서 논의를 하자. 그런데 오원식 국회의장 지금 제안한 게 뭡니까? 대통령 직무 적각 중단을 위한 여야 회담이에요. 아, 제안 적각 중단을 자체가? 위한, 예, 대화 자체가 적각 중단을 위한 그 적각 중단은 탄핵이죠, 탄핵. 예. 탄핵이나 하야죠. 탄핵이나 하야, 탄핵이나 두 가지. 하야인데 그거 지금 민주당이 주장하는 거하고 똑같은 논리 아닙니까? 더 이상 기다릴 수 없다. 뭐 무슨 일이 벌어질지 모르니까 바로 내려와라. 그런데 속셈은 또 다른 데 있을지도 모른다. 이런 이야기가 있고. 예. 자, 그리고 국민의힘 안에서도 이게 질서 있는 퇴진에 저는 찬성하는 게 아닙니다. 일부에서는 아니 탄핵이 부결이 됐는데 예. 그런데 탄핵이 부결이 됐으면 직무를 하는 거지 왜 또 퇴진을 해야 되느냐 이런 이야기 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아직까지. 예. 있다면은 그러면은 중간 접점을 찾아야 되는 거 아닙니까? 접점을 찾아서 어느 쪽이 가장 그 국민이 납득을 할 수 있고 효율적이고 이런 것을 해야 되는데 네네. 양극단을 배제를 하고 그렇게 해야죠. 예. 그런데 그것은 그런 노력은 그러니까 국민의힘에서 왜 지금 저 퇴진을 해야 되느냐. 한동훈 대표가 뭔데 대통령이 권한을 다 가져가려고 하느냐. 이런 말이 나오고 있단 말이에요. 실제 일부에서는. 그렇죠. 네, 그 상황에서는 접점을 찾아야 되는데 네, 네. 접점을 찾을 노력을 전혀 그 여당은 하지 않고 무조건 지금 당장 끌어내려라는 것이고 그것을 국회의장이 그대로 또 따라서 하는 거지 않습니까? 저는 굉장히 국회의장 부적절하다고 보고 하나만 네. 더 말씀드리면은 네네. 김건희 여사 특검법을 처음에 11월 27일 날 하기로 했다가 네네. 그때 그 이재명 대표의 판결이 유죄가 나오니 예. 무죄가 나오니 그것을 뒤로 돌렸습니다. 돌려서 12월 10일로 잡았어요. 네네. 그런데 12월 11월 다시 탄핵 표결하고 같은 날 하기 위해서 예. 그 어떤 변칙을 쓸까봐 국민의힘에서 완전 전략적으로 12월 7일로 가도 맞춰버렸거든요. 네네. 그 일정을 정하는 게 최종적으로 정하는 게 누굽니까? 국회의장이죠. 그런데 국회의장이 지금은 또 와서 민주당과 똑같은 주장을 하는 것은 저는 부적절하다고 봅니다. 알겠습니다.